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견암 김영만입니다. 해서임서 고정비 부기 글씨죠.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내자를 가지고 쓰고 설명을 드리는데 야자까지 했었죠. 이제 기자부터 합니다. 기선 개재 이렇게 해서 내자를 가지고 써놓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해서는 다른 서체와 다르게 어, 내자만 가지고 해도 영상 이제 쓰고 설명하는 시간이 한 10분 이상이 13분 뭐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더 8자를 가지고 하는 거는 한 3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적으로 한동안 4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쓰면서 필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. 이제 오늘은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항상 가로액이 먼저고요. 그 다음에 세로액 합니다. 가로액 또 나오면 가로액 또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간격 잘 맞췄죠? 마지막 가로액 하시고 항상 가로액과 세로액이 있을 땐 가로액이 먼저예요.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각을 잘 맞춰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. 자, 이것도 왼쪽에 있으면 왼쪽 획을 먼저 합니다. 그리고 가로액이 나오죠. 항상 가로액이 먼저예요. 그 다음에 세로액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으셔야 돼요. 가로액 다 한 다음에 막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왼쪽 다시 왼쪽이죠. 이렇게 해서 정확한 필순이 됐겠죠. 항상 위에서 아래로 쓴다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. 변함없습니다. 자, 이것도 왼쪽이 먼저니까 왼쪽 합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하죠. 그 다음에 가로액 나오죠. 가로액 2개 하고 그 다음에 세로액 하고 이렇게 막아지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항상 안에 하고 바깥을 막아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. 자, 위에 점 찍죠. 위에 했으니까 위에 거 하고 아래로 내려옵니다.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꿰뚫는 건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. 이렇게 해서 쭉 돌아 내려오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필순을 위주로 지금은 쓰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자형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. 내가 글씨를 써놨는데 조금 뭔가 짜임성이 없고 좀 방만한 느낌이 든다. 이럴 때는 획과 획 사이가 멀다라고 느끼시면 돼요.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, 이렇게 썼을 때 내려지잖아요. 그러면 내려진 길이가 안의 공간, 가로액의 공간을 2번째 액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갔죠? 이것도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획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 가로액이 하나, 둘, 셋, 네 개죠. 그러면 안에 두 획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설정을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. 여기서 한 번도 인식을 안 하고 턱 찍어 놓게 되면은 밑에다 찍는다든가 이러면 공간이 여기는 그렇죠? 좁아지는 한쪽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. 설정이 중요하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길죠. 그래야지 그 양쪽에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.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가 중심이 되겠죠. 위에 무게만큼 아래 점을
받쳐주는 점을 찍으시면 돼요. 왼쪽 각이랑 오른쪽 각을 같은 각에 맞춰서 쓰시면은 정확한 구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자의 지식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자냐 이런 것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. 자, 요것도 한번 그러면 현재 쓰는 우리가 정립돼서 쓰는 글자를 한번 알아볼게요. 이렇게 쓰이는 게 맞죠. 근데 그 전에 예서체도 그렇고 이 시대에는 개자를 이렇게 쓴 게 있다. 혹시 자, 점을 이 글자의 한 글자의 그 첫 획의 크기와 이런 굵기 이것이 한 글자의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. 그리고 첫 자가 전체를 많은 글자를 썼을 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. 여기까지.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간격을 좀 조밀하게, 긴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좁아졌죠. 넓으면은 아랫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만해지는 그런 특징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맞췄죠. 비슷하죠, 그렇죠?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, 그리고 안정성 있게 쓰여지니까 아래 획이 굉장히 길죠. 이렇게 해서 중심을 딱 맞추는데 이렇게 맞춰 놓으면 양쪽으로 무게중심까지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좀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요 부분과 요 가운데 요 공간 있죠. 여기가 중심을 이렇게 일치하도록 맞춰 써 보세요.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된 글씨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임금제자에서 수업하면서도 많이 느낀 건데요. 좌우 균형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한다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쪽이 길다든가 한쪽이 너무 짧다든가 해서 이렇게 불균형적인 그런 형태를 띨 수 있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. 왜 그러냐면 첫 점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. 기운 점의 중심은 어디다?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전체적인 글씨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기준에서 맞겠죠. 이건 소체에 따라서 길게 해도 되고 좀 짧게 해도 되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,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놨죠. 그랬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온 거의 비율을 균등하게, 그리고 이 점의 크기만큼만 무게를 달아 주셔야 돼요. 점은 작은데 큰다든가 이쪽이 너무 큰데 여기가 작다든가 그러면은 균형에 크나큰 손실이 올 겁니다. 그러니까 중심이 설정이 되면은 왼쪽 하나, 여기서 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. 가로획이 이렇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탁 쓰면은 중심도 맞추고 양쪽 균형까지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선자를 빼먹고 했네요. 아이고. 선자 지금 하겠습니다. 여기 선자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첫 획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각도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느낌의 글씨가 만들어질 겁니다. 자, 이건 살짝 여기 좀 약간 중간 밑에서 했죠. 중간 위에서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많이
넓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살짝 아래에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머리가 쑥 빠져 올라갔죠.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쓰여진 글자, 흑토자도 마찬가지고요. 아래 공간에 비해서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쑥 빠져나간게 높게 쓰시는 게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쪽이 길죠. 그리고 여기를 거의 이렇게 맞췄어요. 보이시죠? 그리고 빗지맥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 길게 안 나갔죠? 거의 이 마지막 이제 빗침 첫 회계의 점에 이 정도 위치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기 요 부분의 획을 잘 좀 어렵죠. 그래서 붓이 돌아간 상태에서 붓을 세워서 방향을 바꾸고, 자, 좀 길게 나오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짧게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무게가 확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쓰면 되겠죠. 그랬을 때 이제 이 갈고리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은 이 갈고리 부분의 방향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도 많이 달라진다. 자,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? 이렇게 왔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느낌과, 그렇죠, 똑바로 올라갔을 때, 살짝 기울었을 때 그런 느낌의 차이를 써놓고서 한번 다각도로 써볼 수 있잖아요. 여러 글자 쓰시면서. 그래서 느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. 자, 간격이 이쪽에는 좁고, 그렇죠, 아래 위로 좀 시원하게 해줬죠.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굉장히 조밀하게 해줬다. 그런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중심 맞추는 법과 또 획을 만드는 법,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고요. 그러다 보면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초학자들인 경우에는 너무 멋에 치중하는 그런 글씨만을 선호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를 익히시는 게 앞으로의 서예를 꾸준히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품격 있는 글씨를 쓰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